심장이 멈췄던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태어나는 비율이 5%에서 10%야.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는 거는 1%도 안 된다고 봐야 돼.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건방진 닥터스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보는 건 좋아하는데 하는 건 잘 못해. 지금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된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아예 가운데 정면. 이렇게 덴마크랑 핀란드 축구 경기 이렇게 한번 접고 슛! 조금 더 감아찼어야 돼. 아이고, 저 선수 쓰러졌다. 환자 의식 없네. 제가 약간 눈 이렇게 위쪽으로 에어볼 데비에이션 돼 있고 지금 호흡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턱 잡고 경추 고정 지금 해주는 것 같고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환자 쓰러지자마자 바로 주위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의식 확인 먼저 했잖아. 그게 되게 중요해. 일단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뭔가 이상하게 쓰러졌다, 앞으로 갑자기 고꾸라졌다 그러면 의식 확인 먼저 하는 거야. 여보세요? 들리세요? 만약에 의식이 있다면 손을 짚고 머리를 보호하게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넘어졌다는 거는 의식이 아예 없이 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의식이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 목 경추를 좀 고정하면서 이렇게 입을 벌리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 의식이 없기 때문에 혀가 말려서 기도를 막거든. 혀가 왜 말리지? 혀는 힘을 빼면 어떻게 될까? 혀가 뒤로 가서 이렇게 막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턱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혀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그걸 삼중기도법이라고 하는데 이 삼중기도법 할 줄 모르면 턱만 드는 침 리프트법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를 막진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이제 신고가 돼서 이제 오는 사이에 할 일은 가슴 압박이야. 가슴 압박. 왜냐하면 환자가 심장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를 일반인은 맥박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잖아. 의료진이나 이 맥박을 확인할 줄 아는 사람은 경동맥으로 맥박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슴 압박을 먼저 해주라고 되어 있거든. 손꿈치를 이용해서 가슴 정중앙을 1초에 2번 5cm 깊이로 꾹꾹꾹꾹 해주는 거를 먼저 하면서 119가 됐든 의료진이 됐든 들어올 때까지 버텨주는 게 되게 중요해. 이렇게 에릭센 선수가 갑자기 쓰러진 거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극심한 운동 상태, 축구 같은 경우 특히 그렇잖아. 그래서 피로 상황에서 혈중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쓰러지는 거잖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심장은 다 어느 정도는 불규칙한 맥박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부정맥이 위험하느냐 안 위험하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특히 똑같은 부정맥이어도 이 부정맥이 급성 스트레스 상황,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 같은 경우에 이럴 때에 갑자기 발생하면 이게 심실세동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지. 심장에서 혈류를 짜주는 거는 심방과 심실 중에서 심실이 담당을 한단 말이야. 그 심실이 부르르르 떠는 단계인 거야. 우리가 심장이 어떻게 뛰냐면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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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이렇게 뛰거든. 그런데 심실이 불규칙하게 뛴다. 이러면 뇌로 혈류를 보내주는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심실세동이 오면 환자는 의식이 없어지고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 이 심실세동의 전기 신호를 없애서 플래시키고 다시 뛰게 만드는 게 재세동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전기 충격인 거지. 선수로 다시 복귀 못할 수 있다는 기사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얘기는?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우리가 아주 빠르게 응급처치를 했어도 바로 깨어나서 바로 모든 기능이 되살아나기는 어렵거든. 왜냐하면 단 1분만 지나도 뇌에는 저산소성 손상이 가게 되고 그 손상에 의해서 운동 능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심정지가 왔을 때 그 환자를 정말 잘 치료해서 저체온 치료나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정말 운 좋다고 얘기하는 게 걸어서 퇴원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운동을 다시 해가지고 축구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봐야지. 심장이 멈췄던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퇴원하는 비율이 5%에서 10%야.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는 거는 1%도 안 된다고 봐야 돼. 에릭센 이렇게 좀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있길래 조금 있으면 그냥 바로 깨어난다. 근데 조금 이 개념은 너무 다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바깥에서 심정지가 생겼을 때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응급처치를 엄청 잘 받은 케이스는 아닌 거니까 지금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면이 있지. 운동선수들이 쓰러진 사례들이 몇 가지 있었지. 특히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2000년도 4월 야구선수, 롯데 야구선수 임수혁 선수의 사고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었어요. 이분 시합 중에 이제 2루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있다 갑자기 그냥 쓰러졌거든. 그랬을 때 누구 하나 응급조치를 그때는 몰랐는지 준비가 안 돼 있었는지 아무도 안 했어. 그냥 방치했어.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러는 바람에 저산소성 뇌손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버렸거든. 프로야구잖아. 프로야구면 몸값이 있는 프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했어야 될 거라고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조치조차 없었던 시절이었던 거지.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다른 응급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냥 현장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쓰러진 채로 그냥 놔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진짜 관계자들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지. 그냥 쓰러졌으니까 아무도 손 안 대고 구급차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너무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잖아. 그 초기의 응급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알고 있고 그냥 구급차 올 때까지 덩그러니 두는 바람에 식물인간이 되셔서 1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향년 42세 나이로 2010년도에 사망을 했거든.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게 그 응급구조 차량과 응급구조사가 그 어느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게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어. 프로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진이 직접 대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 근데 아직도 마마추어 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해외 야구단 뭐 이런 거 스포츠인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정말 많아졌지. 이런 사람들한테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지. 자기가 평소에 했던 운동 레벨보다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특별히 떼약볕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니면은 뭐 시합이어가지고 특별히 더 긴장을 했다든지 이럴 때 갑자기 급성 심장이 멈춰버리는 사건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지를 그 대회 차원에서나 아니면 동호인들끼리라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를 위해서도 내 동료를 위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알고 있어야 되지.